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꿈이루. 저는 바버샵 엉클부스와 서울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신민준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첫 번째 키포인트를 잡고 싶은 딱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선택하셔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첫 번째 모토가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평생을 즐기고 사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의 뭐 한 절반 이상, 많게는 70~80%의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꿈은 항상 뒤로 밀어놓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저희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되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3살 때 이제 이렇게 작별을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던 분이 저희 큰아버지세요. 저희 큰아버지가 지금도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저를 돌봐주시던 큰아버지가 지금도 이발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발소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익숙하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직업으로는 이발소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데, 우리는 경쟁 시대거든요. 여러분들 경쟁이라고 하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대한민국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 누구나. 김대리랑 박대리도 경쟁을 할 거고, 신입사원들, 이제 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 신입사원들도 경쟁을 할 거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다못해 기업들 간에도 경쟁을 합니다. 이런 경쟁의 룰을 놓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과연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쟁이라는 게 정말 치열하다. 뭐 삼성과 애플? 아니면 뭐 미국과 중국?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레벨에 맞게 어린 시절부터 살았을 때 제 눈높이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게 정말 지역 간의 싸움, 내 인프라를 먹히는 이런 사소한 것들로 칼부림이 나는 최약체 경쟁 사회가 바로 폐지를 줍는 할머니들이더라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아놨던 폐지를 차에 실어서 도망을 가버리고, 그것 때문에 남의 구역에서 폐지를 훔쳐오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칼부림 같은 게 나기도 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과 애플 간의 거대 경쟁의 구도죠. 레노버라는 회사가 이 싱크패드라는 이 기업을 놔두고 여러 기업들이랑 경쟁을 해서 결국 그 기업을 취했을 때 그 반등하는 그 회사의 뭐 주가나 재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바라보는 이 지금의 현재 사회는, 내가 경쟁자로서 사회에 딱 나왔을 때 내 수준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높은 곳에서 경쟁을 해야지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냥 객기 하나로 제가 정확히 18살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네, 딱 15만 원을 들고 서울로 딱 올라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일본이란 곳을 너무 가고 싶은데 그냥 막연하게 가고 싶었어요. 첫 번째 달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무작정 일본을 가야 되는데, 막상 일본을 가려고 하니까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4, 5일을 즐기고 거기에 내가 찾던 게 없으면 어떡할까 하는 고민들이 왜 안 돼요? 바버샵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일본에 제가 북해도에 제가 한 번은 기차를 잘못 타갖고 진짜 생뚱맞은 곳으로 왔어요. 날씨도 춥고 근처에 호텔도 없을 것 같고, 오늘은 무조건 비박을 해야겠다. 어디서 이제 자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바닷마을인데 이뻐요, 그 마을이.
6시간, 5시간만 걸어 다니면 첫 차가 뜨니까 조금 버틸까? 하던 찰나에 어떤 되게 허름하고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막 미닫이 드르륵 하는 문 있죠? 이렇게 살짝 안을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나이가 많으신 이발사 한 분이랑 조금 중년처럼 보이시는 이발사 한 분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4대째 이발소가 그 자리에서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딱 어떤 문구가 써 있었냐면 신사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 뭔가 그 오래되면서도 뭔가 안에 그 정통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지저분하고 오래돼 보이는데도 그 견고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 공간이 갑자기 딱 생겼어요. 이발소를 하자. 왜냐? 대한민국에 바버샵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에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모아놨던 돈으로 바버샵을 하면 이제부터는 뭔가 나 혼자서 해야 되는 헤어 살롱들과의 경쟁일 것 같은 느낌. 그러면은 이 바버라는 것도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일단 자격증을 따면서 조금 더 생각을 다듬어 보자. 그 학원을 제가 3개월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6개월 동안 보조 강사로 일하면서 1년이 되던 찰나에 강제로 인수를 해요, 제가. 학원을 인수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이 씬을 내 마음대로 색깔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진부했던 이발소 액자, 호랑이 막 그려져 있는 액자 같은 거 다 내려버리고 막 문신한 사람들 사진 막 걸어놓고 막 외국의 바버샵들 사진을 막 걸어놓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고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걸 똑같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 전국 8도에서 오기 시작해요. 정말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바버샵, 뭐가 바버샵. 그렇게 바버샵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생겼던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바버샵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임용업계에 대한 생태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뭔가 여기서 하다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경쟁력을 조금 더 만들어 보자. 스스로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죠. 스스로 계속 채찍질을 했던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기능장을 따는 거였어요. 일반 사람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과 대한민국 이용 기능장 마스터가 운영을 하는 이 무게는 달라요. 기능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범전국적인 포커스를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정확히 학원을 이제 인수를 해갖고 본격적으로 바버샵이 활성화된 지 한 1년 만인 2016년에 바버샵 엉클부스 1호점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사업을 하실 때 확장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 전략. 내가 오픈을 하는 가게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담이 없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부터 일단은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 바버샵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때 두 번째 전략. 광고를 하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광고에 관심이 있을 때도 내 예산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내가 광고비를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을 쓴다? 그게 부담스러우면 그거는 안 맞는 광고예요. 왜냐? 내가 다음 달에도 100만 원, 200만 원을 벌 자신이 없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하철 광고가 그나마 서울에서는 젊은 사람한테 가장 많이 어필이 되는 광고라고 하는데 지하철 회사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홍대역에다가 한 달을 광고하는데 400에서 800만 원 사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 제가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번다고? 절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여기를 돌아다니는 유동인구가 몇 명인데 외국 사람들은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봐준다고 하면 800만 원은 사실 광고비 치고는 비싼 돈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800만 원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운 전략. 홍대에서 제일 후진 건물을 찾아보자. 보증금 500만 원짜리 제일 싼 데를 찾아보자. 어딘가에 있다. 창고도 괜찮다라는 마인드로 보름 동안 오토바이를 타면서 엄청나게 키로수를 올립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요. 500만 원짜리 장사가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왜 500만 원짜리 가게를 얻었을까요? 우리는 2호점이 홍대에 있다 라는 하나의 문구 자체가
엄청난 광고 효과를 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직영 9개 지점을 비슷한 방식으로 늘렸는데, 이런 식으로 확장 전략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딱 되게 단순하다는 거죠.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아이디어 하나의 차이거든요. 내가 운영하는 기업에 먹히는 광고는 있어요. 그런 광고들을 어떻게 적시적소에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업 구조 자체가 독특해요. 할머니 감자탕, 50년의 전통, 역사, 그 집이 되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프랜차이저 하나가 그 상권에 들어와서 우리는 전통보다 조금 더 트렌드를 중시한 무슨 감자탕 하고 딱 생겨버리면, 트렌드 감자탕, 젊은 감자탕 이런 게 딱 생겨버리면 정통성을 이겨요. 한 자리에 상권이라는 게 오래 있는 상권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 바버샵 엉클부스가 계속 나아가야 될 길은 트렌드로 바라볼 건지, 하나의 기술칙으로 인정하고 미용사처럼 전문 기술인 같은 것들이 양성되는 사업, 기술인들을 더 찾아주는 하나의 산업으로 볼 건지, 여기서 사실 저는 이제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는 계피차 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시나몬 티 주세요. 그러잖아요. 녹차 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린티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발소 엉클부스입니다. 여긴 바버샵 엉클부스입니다. 50개 지점이 딱 생기면은 제가 바버샵이라는 이름을 싹 다 이발소로 바꾼다고 공약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반짝하는 사업으로서 접근하는 것보다 기술인으로서 인정받아갖고 이 기술이 조금 더 보편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기능장을 땀과 동시에 학원을 먼저 인수를 했던 첫 번째 목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사업들 중에서도 내가 정통성, 트렌드에 개성돼서 나갈 거면은 현재 트렌드를 파악하는 분석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찾았을 때 가장 먼저 검색하는, 가장 먼저 찾는 플레이스들이 어딘지 하는 수업이나 노력, 공부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경쟁이라고 하는 그 경쟁 사회를 제대로 타겟팅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말부터 가르치죠. 아빠, 엄마부터 가르치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외국에서는 숫자부터 가르쳐요. 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를 시키려고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이 개요서를 썼을 때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돼요. 나는 얼마를 벌 거야. 나는 어떤 차를 살 거야. 어떤 집에 살 거야.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허용하는 수와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실제로 현실적인 범위 안에 수와 타협을 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 수를 가지고 냉정하게 경쟁 사회에 나를 한번 꽂아 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와요. 이 사업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자, 올바른 경쟁 구도를 잡는 연습,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해나가시는 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저도 정말 상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회는요, 5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딱 5분에 한 번씩 찾아와요. 제가 이용업계, 그리고 지금은 힙합 클럽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클럽을 가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이런 모든 것들이 5분 동안 고민하고 망설였던 제 결과물의 선택이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여기 작심삼일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다 해보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심삼일은 인간의 가장 솔직한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니까 작심삼일을 해요. 그 작심삼일을요, 내가 정해진 스케줄 내에 딱 10번만 하세요. 3일 정도 운동을 하고 2, 3일 쉬고 또 작심삼일 10번을 하면 30일 동안은 내가 그 목표를 이룹니다. 사실 전 요즘 좀 즐거워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한 번도 돈이랑 엮은 적이 없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저를 찾아주는 고객님들은 저랑 비슷하게
이 똑같은 관심사를 좋아해 주는 것 뿐이고, 지금 제가 미팅에서 만나는 사람, 계속 만난 사람, 계속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랑 똑같이 제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고 계신다는 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일을 자신의 직업, 자신의 뭔가 이렇게 하나의 딱 관념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버샵 창업하시고 다양한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있었죠. 세대 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미지 메이킹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오래되고 낡은 이미지의 그 이발소의 그 이미지는 싹 다 없애버리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발소라는 이 관련된 정보 같은 거를 검색할 때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제 얼굴 사진을 많이 올려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버샵이라고 하면은 한 5살짜리 꼬맹이부터 많게는 한 80 되시는 노신사분들까지 너무 다양하게 온다는 거. 그리고 저희 엉클부스 바버샵에서는 아버지랑 아들이랑 손잡고 오면 무조건 50%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라기보다는 뭔가 이 문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없었다. 왜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라는 관점에서 시작한 이미지 메이킹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패션 쪽에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사업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렇다면 바버샵에서는 트렌드를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지, 어느 정도로 그 수용을 하는지 그런. 바버샵은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미지처럼 짧거나 하드하고 뭔가 되게 클래식하게 표현한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하지만 바버샵이 헤어 살롱이랑 좀 다른 거는, 미용실은 뭐 컬이라든지 펌어라든지 뭐 염색, 그죠? 뭐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헤어 예술 분야를 저희는 미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새롭게 내린 정의의 이용, 제가 하는 바버샵 미용 산업은 용모 단정의 예술이라 그래요. 사실 지금 바버샵에서 하는 머리들 자체가 뭐 슬링백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마드를 하는 머리 자체가 되게 이상하게도 1945년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 해군의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벌써 시대를 70년 가까이 돌아와서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데, 트렌드라고 치면은 머리는 어쨌든 돌고 도는 게 트렌드다. 하지만 바버샵에서는 특정 트렌드를 대상으로 뭔가 이슈를 하고 계속 뭐 리바이벌을 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은 어떻게 좀 답변이 됐을까요? 성공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 꿈이룸.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저희 기획자 여러분들과 이곳을 찾아주신 저희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